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또 미중 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최근에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들, 중국 증시 분석까지 합니다. 김경환 한화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중국 경제가 좀 좋아졌는데 계속 좀 성장률 나오는 거 보면 1분기, 2분기 어려웠고요. 네.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봐요. 부동산 네.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고요. 왜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이요? 뭐 나올 때마다 좀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중국 부진한 얘기 방어하듯이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 상반기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떨어지면서 2분기 0.4% 성장이 그치면서 상당히 그 기여율을 좀 많이 끌어내린 것들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내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사실 부동산이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우리도 네. 국가마다 그렇군요. 네네. 중국의 뭐 건축이나 부동산 네. 연계 산업들을 최대 GDP 대비 한 30%까지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 지난 5년 동안 좀 많이 오그라들면서 20%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최근에 중국의 금융시장은 부동산의 침체 가능성을 이제 프라이싱하면서 장기 금리가 빠지고 환율이 약세로 좀 돌아서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역대 최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네. 계속 쫓아온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4, 15년이 재고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했던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책의 전환을 저희가 부양이라 일컬어도 될 정도로 180도 전환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부양을 했다면 이번에는 기간으로 봤을 때 주택 거래나 분양 시장의 부진의 기간으로 보면 최장은 맞고요. 1년 이상 정도 부진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조금 180도 이렇게 확 전환하는 식의 부양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의 어떤 바닥 확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2분기 정도면 기존의 연초부터 했던 유동성 확장이나 작년 4분기 이후에 행정적인 규제 완화들의 효과를 보고 2분기 정도 바닥으로 봤는데 7월 이후에 이제 우발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결국에 디벨로퍼 대상 규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 관련된 그 단지들의 어떤 부실화 문제, 그로 인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이후에 준공되지 않은 단지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이 여론에 더 부각이 되면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이라서 더 그 어떤 그 주택 구매자들의 관망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7월부터 좀 발생하고 있어서 8월까지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엔 왔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5% 성장은 사실 연간으로는 어려울 텐데요. 하반기 어쨌든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 연휴 때 쉬는 동안에도 중국도 금리가 많으니까 정책 금리 하나 또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3, 4분기에는 좀 좋아질까요? 일단은 3분기에 저희가 좀 몇 가지 검증 사항이 사실은 저희는 주가를 보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이다라고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좀 더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네. 경기만 본다면 저희 생각에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하반기에도 L자 형태로 갈 거라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는 L자로 보지는 않고 있고 상반기에 이미 통화나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좀 뿌려놓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더 이제 모기지 금리 인하나 이런 가능성을 좀 높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 모기지 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를 할 텐데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 2분기에 락다운으로 인한 지연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실제 저희가 보는 건설이나 토목공사, 정부 투자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반영은 3분기에 늦게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최근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롯이 조금 바닥 확인 연착륙 여부가 되게 중요해졌고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3분기 부동산이 정부 개입을 통한 일부 배드뱅크의 개입과 대도시 중심으로라도 바닥 확인하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중국의 부동산을 주도 산업으로 보진 않습니다. 최소한 연착륙만 해주면 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3분기부터 중국의 성장률은 5% 이상으로 일단은 반등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갖고 있고 당연히 V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L자 형태의 흐름도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납작해진 아주 완만한 U자형 회복은 가능하다. 즉 2분기가 저점으로 탈피할 것 같다. 하지만 그 과정이 예전보다 좀 늘어지고 조금 더 완만할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5에서 6%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연간이 아니라 분기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3, 네, 4분기가 네. 커버해서 네, 그래도 네. 이제 연간으로 5, 6%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연간으로는 저희가 전망을 네. 뭐 정부 목표 5.5%도 지금 이미 톤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4.3에서 4.4% 정도. 오늘 뭐 노무라는 2.8% 얘기를 하고 네. 골드만삭스는 3%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상반기가 2.5%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나 작년 하반기에 아주 낮은 기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장률 자체는 하반기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중국의 경기 회복의 경로들 V자는 뭐 어려울 거고요. 많은 시장에서는 L자형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낙관적으로 U자형 네. 점진적 회복. 그게 소위 뭐 나이키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회복을 기대를 하셨고요. 정치적으로 10월 말쯤에 이제 중국에 당대회가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유례 없는 3기가 출범할 그럴 예정인데요. 시진핑 출범 소위 3.0 시대가 되게 되면 어떤 변화들,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나 이런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시고 네. 사실은 경기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중국에서 사실 주도 산업 찾는 거는 뭐 일부 소수긴 합니다만 굉장히 쉽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쉽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번 2기 지도부에서 3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확고해 보이는 건 역시 안보 관련된 산업들이 확고한 주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안보 산업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동부유다 혹은 약간의 작용화된 정책 흐름이나 경제 정책도 약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좋아했었던 플랫폼이나 소비주를 힘들게 만들고 소위 말해 B2C나 이런 소비재들 쪽을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것들을 좀 디스카운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앞단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제조업 쪽 공급망 안보, 또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뭐 이런 것들이 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더 강하게 통제하면서 크게 만들고 투자하겠다는 부분이라서 돈이 가는 쪽이 결국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중장기 대출은 아주 노골적으로 관치금융 하에서 이런 에너지 산업이나 반도체 같은 소부장 쪽의 테크 산업들, 네. 또 중국의 이런 그 전기차나 이런 쪽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썰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이 3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 분모로 가져가는 수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지도부가 계속 갈수록 그 안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대외 환경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독일식 제조업 모델에 좀 집착을 하고 또 테크 산업 외에도 에너지 그 관련 기업들의 대형화 작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배터리나 태양광 쪽만 중국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최근에 히토류 관련 산업들, 광물 자원 산업들의 대형화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오픈북 테스트 같은 이런 주도 산업에 결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픈북 테스트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답정 답은 정해졌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섹터들이고요. 네. 증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지난번에 뭐 상하이가 락다운되고 뭐 엄청 어려울 때 주가 오히려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5, 6월 달에 좋았고 우리 어려울 때 여름에는 글로벌 증시가 좀 좋아지니까 7, 8월 흐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에 약세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7월 달의 경우는 실적 시즌이 이제 8월까지 관통하는 과정에서 5, 6월에는 지하실까지 갔던 중국 경기가 V자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지만 예. 7월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L자형으로 또다시 가나보다라는 좀 회의감. 그러니까 상단이 부동산과 제로 코로나가 맞고 있다 보니까 이 반등폭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7월 말에 중국의 정치국회의라는 중요한 회의에서 약간 정책을 더 무리하지 않겠다는 시각도 좀 보여주면서 펀더멘탈이나 앞으로 실적의 반등폭에 대한 눈높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조정이 9월까지, 그러니까 8월 넘어서도 좀 지속되지 않을 걸로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이 L자가 아니라는 이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있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합니다. 지금 네.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초과 유동성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이런 쪽이 중심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오롯이 계속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는 홍콩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본토 상해 신천은 제조업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제도 그 주도 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토는 자체 수급으로 괜찮은데 홍콩 증시를 보는 게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의 시각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수를 반영하고 민간 경제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의 금융, 부동산, 플랫폼 이런 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 이후에 또다시 전저점에 지금 갈랑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아쉽지만 3분기까지도 여전히 상해 심천 중심의 본토는 크게 걱정 없이 이번 실적 시즌만 좀 지나면 이 눈높이 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L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시각을 다시 또 보정을 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리스크에서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혀 가정은 안 하고 있지만 디벨로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부 개입과 업황 회복까지도 동시에 지금 병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박스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홍콩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홍콩 중화권 증시 전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상해는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홍콩은 와 정말 뭐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다고 엄청나게 할. 그럼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홍콩보다는 본토 증시. 네, 본토가 좀 환경이 유리하고요. 예. 홍콩은 9월을 좀 넘어가면서 부동산 리스크 축소되면서 예. 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수 경기 관련된 시그널이 좋아질 때 완만하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월, 11월이 소비 시즌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중국의 소비와 주택 경기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모기지금리 인하하겠습니다만 누적된 효과는 있습니다. 뭐 네. 아예 이게 더 내려가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홍콩은 조금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TV 중국의 최근의 경제 흐름들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 증시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